자, 2026년이 되면서요, 우리 다 중독이라는 걸 보는 눈이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이게 그냥 의지가 약해서 그런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뇌, 사회, 그리고 우리 마음속 깊은 곳에 있는 어떤 공허함, 이게 다 얽혀 있다는 건데요. 오늘 이 새로운 중독의 과학을 한번 제대로 파헤쳐 보겠습니다. 모든 이야기의 시작은요, 한 정신과 의사의 예언 같은 진단이었어요. 2010년대 이후경 박사가 현대는 중독사회다라고 선언했거든요. 그리고 2026년 지금 우리는 바로 그 현실 한가운데 살고 있죠. 뭐 스마트폰부터 쇼핑, 끝도 없이 쏟아지는 컨텐츠까지. 사실 우리 모두가 어떤 식으로든 중독이랑 씨름하고 있잖아요. 아니, 그럼 이 모든 현상의 핵심이 대체 뭘까요? 놀랍게도요, 이 새로운 관점은 뭐 약물이나 어떤 특정 행동 이런 걸 탓하지 않아요. 그 대신에 바로 우리 마음속에 자리 잡은 이 깊은 공허감에 주목합니다. 바로 이 텅 빈 느낌이 모든 중독의 출발점이라는 거죠. 이후경 박사의 통찰은 여기서부터가 정말 흥미로운데요. 시대가 바뀌면서 우리 마음의 병도 진화해 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전에 억압적인 사회에서는 사람들이 주로 우울을 겪었다면 끊임없이 뭔가를 해내라고 압박하는 지금 이 성과 사회는 우리를 끝없는 불안으로 몰아넣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바로 그 불안에서 어떻게든 도망치려는 그 필사적인 몸부림이 결국 중독이라는 새로운 형태의 고통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게 이 모델의 핵심 진단입니다. 자, 그럼 이런 사회적인 진단이 우리 뇌 속에서는 대체 어떻게 신경과학적인 현실로 나타나는 걸까요? 지금부터 중독된 뇌, 그러니까 말 그대로 납치된 뇌의 안을 한번 같이 들여다보시죠. 중독에 대한 최신 뇌과학의 관점은 정말 흥미롭습니다. 뇌의 어느 한 부분이 딱 고장났다, 이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보다는요, 디폴트 모드, 현저성, 그리고 중앙집행, 이렇게 세 개의 거대한 뇌 네트워크가 있는데 이들 사이의 소통 시스템이 완전히 무너져버린 상태로 보는 거죠. 비유하자면 오케스트라의 지휘자랑 연주자들이 전부 다 다른 악보를 보고 제멋대로 연주하는 그런 대혼란 상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문제는 우리 내면의 목소리, 그러니까 끊임없이 혼잣말을 하는 디폴트 모드 네트워크에서 시작돼요. 이 네트워크가 너무 활발해지면요, 우리는 후회로 가득한 과거랑 또 채워지지 않는 미래에 대한 생각에서 헤어나오지 못하게 됩니다. 이 이후경 박사가 이걸 생각의 감옥이라고 불렀는데 정말 딱 맞는 표현이죠. 말 그대로 생각의 감옥에 갇혀버리는 겁니다. 그 다음은요, 우리 뇌의 경보 시스템, 바로 현저성 네트워크가 납치를 당합니다. 원래 이 네트워크는 우리 삶의 진짜 중요한 것들, 예를 들면 가족이나 친구, 아니면 내가 이룬 성공 같은 것들에 이거 중요해 하고 알려주는 역할을 하거든요. 그런데 중독 상태가 되면 이 시스템이 완전히 고장나버려요. 그래서 오직 약물과 관련된 아주 사소한 신호에만 초비상 사태라고 소리를 지르게 되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모든 대혼란을 딱 잡고 통제해야 할 우리 뇌의 CEO, 중앙집행 네트워크가 힘을 잃어버립니다. 이건 마치 거센 폭풍우 속에서 조타수가 방향을 완전히 잃어버린 배 같은 거예요. 다른 두 네트워크가 미친 듯이 보내는 그 파괴적인 충동에 그냥 속수무책으로 휩쓸려가는 거죠. 이성이 완전히 마비되는 순간입니다. 네, 뇌가 이렇게 납치된다는 건 이제 알겠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아주 근본적인 질문이 남죠? 아니, 도대체 왜 우리 뇌는 이렇게까지 고통스럽고 파괴적인 선택을 하는 걸까요? 그 스위치는 대체 어떻게 켜지는 걸까요?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찾으려면요, 잠시 정신분석학의 영역으로 들어가 봐야 합니다. 아마 조금은 낯선 개념일 수 있는데요, 이 미스터리를 푸는 핵심 열쇠, 바로 자크라캉의 주의상스라는 개념을 한번 만나보시죠. 주의상스는요, 우리가 보통 생각하는 쾌락이랑은 차원이 다른 개념입니다. 쾌락이 어떤 균형과 만족을 추구한다면 주의상스는 그 선을 아득히 넘어선 고통스러울 정도의 전율, 그 파괴적인 과잉 자체를 뜻해요. 그러니까 중독자들이 쫓는 건 사실 기분 좋은 느낌이 아니라 이 모든 걸 파괴할 것 같은 바로 그 강렬한 자극인 셈입니다. 2026년의 뇌과학자들은 바로 이 주의상스의 순간을 뇌가 경험하는 어마어마한 보상 예측 오류라고 설명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예상했던 것보다 너무나도 강력한 자극이 뇌에 헝 하고 들어오니까 뇌 시스템 전체가 충격에 빠져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이 충격 때문에 뇌는 자기 생존 회로 자체를 뜯어 고쳐서 이 파괴적인 신호가 곧 생존의 필수적인 것이라는 아주 치명적인 착각에 빠지게 되는 거죠.
자, 뇌는 납치됐고 파괴적인 쾌락을 쫓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는 이 증상들을 대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바로 여기서 이 모델은 가장 급진적이면서도 또 가장 희망적인 제안을 합니다. 뭐냐면요, 우리가 겪는 이 고통스러운 증상들이 사실은 우리의 적이 아닐 수도 있다는 겁니다. 이후경 박사의 이른바 증상 철학은요, 우리의 고통을 억지로 누르거나 없애려고만 하지 말고 오히려 그 목소리에 한번 귀를 기울여 보자고 말합니다. 불안, 우울, 중독 같은 이런 증상들이 사실은 우리 삶에서 뭔가 아주 중요한 게 빠져 있거나 뭔가 잘못됐다는 걸 알려주는 아주 소중한 메신저라는 거예요.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우리가 그렇게 피하고 싶어하는 불안,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관점에서 보면 불안은 그냥 병이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를 더 나은 미래로 가게 하고 위험에 미리 대비하게 만드는 아주 강력하고 창조적인 사색의 원동력이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럼 우울은 어떨까요? 이 끝도 없는 무기력함 속에서 우리는 역설적이게도 다른 사람의 고통을 가장 깊이 이해하게 되거든요. 다시 말해, 우울은 우리를 혼자 가두는 벽이 아니라 다른 사람과 연결해주는 연민의 원천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네, 바로 이겁니다. 치료의 목표는 이 강력한 감정들을 억지로 잠재우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그 엄청난 에너지를 파괴적인 방향이 아니라 뭔가 창조적이고 의미 있는 목적을 위해서 쓸 수 있도록 그 방향을 살짝 틀어주는 것. 그것이 바로 새로운 치유의 핵심이라는 거죠. 자, 그럼 이 모든 통찰을 바탕으로 한 2026년의 통합치료는 과연 어떤 모습일까요? 뇌의 회로를 다시 연결하고 우리 삶의 의미를 다시 세우는 그 전인적인 치유의 청사진을 지금부터 공개합니다. 2026년의 치료 프로토콜은 크게 4단계로 이루어져요. 첫째, 정밀 진단으로 뇌의 문제를 정확히 파악하고요. 둘째, 신경조절술 같은 첨단 기술로 뇌회로를 직접 재배선합니다. 근데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셋째, 심리치료를 통해서 증상이 우리에게 보내는 메시지를 이해하고 마지막으로 그 텅 비었던 공허한 공간을 새로운 삶의 의미로 채워나가는 거죠. 정말 전인적인 과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새로운 모델은 놀라운 기술의 힘을 아주 적극적으로 활용합니다. 화면에 보이는 80%라는 숫자, 이게 바로 그 증거인데요. 인공지능이 환자의 스마트폰 데이터 같은 걸 분석해서 재발 위험을 무려 80% 이상의 정확도로 예측하는 거예요. 그래서 문제가 터지기 전에 미리 개입하는 게 가능해진 거죠? 정말 대단하죠? 궁극적으로 이게 바로 2026년 모델이 가진 핵심 철학입니다. 우리 뇌라는 하드웨어를 최첨단 과학기술, 즉 테크네로 고치고 그렇게 건강해진 마음으로 이제 무엇을 하며 살아갈 것인가? 이 질문에는 철학의 지혜, 소피아로 답하는 것. 이 두 가지의 통합이야말로 진정한 치유로 가는 길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모든 이야기는 우리에게 마지막으로 이런 질문 하나를 던집니다. 만약 지금 당신이 겪는 그 고통이 없애버려야 할 결함이 아니라 더 깊은 의미를 향해서 당신을 이끌고 있는 삶의 나침반이라면 어떨까요? 어쩌면 진짜 치유는요, 고통과 싸워서 이기는 게 아니라 마침내 그 고통이 하는 말에 귀를 기울여주는 것에서부터 시작되는 건지도 모르겠습니다.